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0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차전지 주식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한번 또 좋은 경험을 하는 교훈이 되는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했던 부분도 정상적이지 않았고 지금 하락하는 부분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슈퍼컴퓨터가 온다 한들,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온다 한들 주식시장을 늘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건데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맞추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애널리스트는 평생 동안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다가 이번에 2차전지 하나만 미친 듯이 홍보를 해서 세계 최고의 애널리스트인 것처럼 추앙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그 애널리스트가 만약에 정말 천재였다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늘 맞췄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주식은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2차전지에서 각광을 받았던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그동안 발표를 했던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늘 항상 최고다라고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과거에 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커버할 때는 게임 산업이 최고다, 게임 산업이 최고다. 근데 만약 게임 산업이 폭등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게임 산업을 추천했던 애널리스트는 폭등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앙받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앞으로 화장품주, 과거에 화장품 커버했던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추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추앙받았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도 계속 화장품을 커버하고 있다면 쌍욕을 먹고 있겠죠. 10년 전 이후, 그 이후 중국 사드 이후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또 새로운 쪽 업종, 다른 업종에 대해서만 또 주구장창 파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당장은 욕을 먹고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10년 뒤, 20년 뒤에 로봇 애널리스트들은 또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계속 사이클, 순환을 하기 때문인 그런 거죠. 자전거를 탈 때 계속 발을 이렇게 굴려야지, 자전거가 회전을 해야지, 돌아가야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산업이 흥망성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도 지금 당장은 산업 업황 사이클상 좀 안 좋지만 어차피 로봇이 가면 뭐 IoT, 사물 자동화가 되면 뭐 모든 것이 인터넷화가 되면 반도체는 더 증대될 수밖에 없죠. 그냥 일반 선풍기에도 반도체가 다 들어갈 거고, 뭐 TV에도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저 이번에 가습기 샀는데 가습기가 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하고 연동되어서 집에 습도 조절을 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5G와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저 5만원 주고 샀는데 5만원짜리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화돼, 사물 인터넷이 되면 반도체는 앞으로 더 활용을 보이겠죠. 그게 로봇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뭐 주방 설거지 로봇, 조리 로봇, 냉장고도 이제 인공지능 로봇, 뭐 지가 알아서 김치 냉장고 칸은 김치 냉장고, 냉동 칸은 냉동카, 음식에 맞춰서 인공지능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굳이 냉동카에 넣고 냉장카에 넣고 구별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알아서 물건을 보고 판단해서 자기 분배해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동시켜서 냉동칸 옮기고 냉동실 옮기고, 이런 뭐 엄청난 로봇화된 냉장고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산업화가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또 새로운 종목들이 또 나타나고, 또 새로운 애널리스트가 또 나타나고, 또 유명한 유튜버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시대를 잘 예측해서 엄청난 지식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런 곳이죠. 워렌 버핏 지금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가 계속 잘 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주, 2차전지, 아마존, 뭐 애플 미친 듯이 오르니까 워렌 버핏도 애플 샀습니다. 그 말인즉슨 산업이 바뀌면 그 누구도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잘못 사면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도 이번에도 그래요, 맞아요, 2차전지 산업은 발달할 겁니다. 미친 듯이 했는데 그 누구도 이 2차전지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거는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뭐
수급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좀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2차전지 산업이 쇠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이죠.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냥 중력의 법칙입니다. 축구공을 아무리 힘센 사람이 헤라클레스가 뻥 찬다고 한들 결국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중력과 그 축구공의 무게와 힘과의 그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 하락하는 거거든요. 주식도 그 힘의 무게가 무너진 거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힘과 반대되는 힘,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힘. 그러니까 이 주식을 50만원에 산 사람도 있겠지만 10만원에 사서 50만원에 판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2차전지 산업이 발달할 걸 미리 예상한 사람들. 얼마 전에 엊그제 불꽃축제가 있었죠. 여의도 불꽃축제를 저도 이제 보러 갔는데 오후 1시에 일찍 갔습니다. 12시부터 11시부터 준비해서 짐 바리바리 싸서 뭐 온 걸 다 챙겨서 전날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갔습니다. 일찍 갔으니까 좀 좋은 자리를 가려고 이제 딱 하나 63 빌딩 근처에 있는 쪽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웬걸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7시 새벽 7시에 와서 이미 텐트 치고 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자리를 명당을 차지하려면 그 다른 누군가보다 더 빠른, 더 부지런함, 더 뭔가 세밀함, 섬세함,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와야 된다는 거죠. 조금 남들보다 빠른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더 빨라야 된다는 거죠. 더 빠른 사람들은 더 뭐 만원에 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다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여유 있게 불꽃축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우리가 단순히 이 산업, 주식 에코프로, 포스큐프점 에코프로라는 단순한 이 기업이 앞으로 무조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항상 주식시장은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이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누군가는 이 주식을 매집을 했고 누군가는 그 번 돈을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오늘 이번 2차전지 주식을 보면서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근데 이 현상은 올해만 나온 게 아니죠. 불과 얼마 전에도 바이오 기업들에서 다 나왔죠. 시젠, 신풍제약, 항상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폭등했을 때가 끝물인 거죠. 제넥신, 백신 나온다네요.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20만원 같습니다. 신풍제약, 약도 나오지도 않는데, 약이 있지도 않은데 5천원짜리가 20만원 같습니다. 40배가 올라간 거죠. 시젠 뭐 잘 되긴 했죠. 근데 역시 7천원짜리가 15만원 같습니다. 20, 30배씩 올라간 주식들은 결국에는 그 기업의 주식, 그 기업이 만들어낸 투자금, 자본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차명 계좌로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주주나 뭐 주요 주주들이나 친인척들은 평생 벌 돈을 다 버는 거죠. 다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올 이유가 없죠. 몇백억씩 돈을 벌었으니까. 이건 뭐 가공할 만한 돈이었거든요. 그 돈이 다 누구의 돈입니까? 다 진짜 대출 받고 대학 나오고 이제 막 기업 지나 들어가서 100만원, 200만원 투자한 사람들, 그다음 1, 2년 직장 생활에서 이제 주식으로 대박 날려고 집 한 채 살려고 한 2, 3천만원 모았던 거 내년에 학자금 자녀들 대학 보내주려고 모아놨던 1,000만원, 2,000만원 다 이런 돈들이거든요.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에코프로 BM 꼭대기에 사신 분들은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대부분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그냥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뭐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는 더 상승할 것이다, 내 계좌 보여주면서 나 수익 벌써 이렇게 많이 났다, 앞으로 더 날 거다, 2배, 3배 더 갈 수 있다, 이런 말에 현혹된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 왔으니까, 그 전에 그래 왔으니까 20만원에서 50만원 간다고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럼 50만원에 100만원 간다고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시장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계속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포스큐프처럼 13만원, 뭐 30만원이지만 또 40만원, 50만원 또 제시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내용입니다. 단 최종적으로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라라는 거죠. 불문율입니다. 불문율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남자와 여자 만났는데 여자가 싫어요 했는데 그럼 남자가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아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있냐? 10번 찍는 거죠. 10번 찍었어요.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10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있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각자의 책임인 거죠. 우리 인간 세상이 그런 거죠. 여긴 시장입니다. 정글이죠. 예, 그 누구에도 책임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은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우리 어릴 때부터 책임과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너무 많이 배웠죠. 예.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국방의 의무를 다 안 하면 여기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유증준 못 살잖아요. 예. 결국 못 들어오잖아요. 예, 결국에는 너 국방의 의무 다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했잖아. 못 들어오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했을 경우에는 여기 살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권리. 우리는 나 한국에서 살 수 있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유승준은.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에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네.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2차전지 주식, 로봇 주식, 많은 수많은 테마주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은 결국 많이 급등하고 너무 과열되는 주식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주식에 대한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식이란 요 상품이란 놈은 그냥 전액 원금 손실. 뭐 지금은 그래도 마이너스 20-30%지만 어떤 회사들은 그냥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더 조심해야 되죠.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돈이 없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우린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제 맨날 돈 구하러 다니는데 소문나면 그 친구에게 돈을 10만원, 20만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야, 너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200-300만원 빌려줄 수는 없고 1-20만원 이거 뭐 용돈 해라. 뭐 너 그냥 당장 뭐 필요한 데 써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더 이상 그 이상의 의미도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이 기업이 돈이 없어서 매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경우도 있겠죠. 마찬가지 그 친구가 막 맨날 빚만 내려가는데 그 친구가 그 빚 내는 원인이 지금 자기가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데 이 제품을 나온 마지막 막바지 연구 개발하기 위함이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투자를 하는 게 맞죠. 100만원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 1억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가져오는 거죠. 그건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3년째, 4년째, 5년째 제품도 하나 없고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파는 게 없는데 계속 빚만 내고 있고 맨날 유상증자하고 있고 맨날 돈만 꾸어다니고 사채 발행하고 있고 이러면 얘는 멀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것들과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모든 로봇 회사가 다 좋으냐? 그건 아니겠죠. 매년 적자를 보면서 매년 빚더미에 쌓여서 제품도 안 나오고 그냥 매출이 10억, 20억도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간다? 이건 거품인 거죠. 그렇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PR도 봐야 되고 EV, EBITDA도 봐야 되고 제품 매출도 봐야 되고 영업이익도 봐야 되고 볼 게 많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많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좋아라 상승하니까 사면 결국에는 그 아무것도 몰랐던 본인의 책임인 거죠. 그 기업이 나빴다는 거.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소문에 맨날 빚내러 다니더라 라는 사실을 몰랐던 본인이 잘못된 거죠. 그 친구도 잘못했고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자본시장 뭐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자꾸 조사를 해서 퇴출시키는 게 맞고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곳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공부를 하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있는 길이 없다. 그냥 단순히 남들이 좋다 유튜브 보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좋다고 추천하는 것만 주식을 사다가는 결국에는 뭐 한두 번 맞출 수 있겠고 뭐 3번 4번 맞출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100년 동안 계속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본인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전지냐 로봇이냐 뭐 바이오냐 업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란 놈을 관리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